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자영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렇게 저희 연구 결과 발표회 첫 발표를 맡게 돼서 살짝 이제 긴장도 되고 좀 떨리기도 하고, 저희가 1년 동안 작년에 이제 열심히 연구를 했고 치열하게 고민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교육장님들과 그리고 이제 교육청 관계자분들 또 이제 같이 저희가 이제 협업하는 그 협업 부서와 또 같이 이제 이러한 고민들과 이런 성과를 좀 나눌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연구를 이제 작년에 한 것은 이제 그 기본 학력 관련해서 현장에 어떻게 하면은 잘 적용시키고 현장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기본 학력이라는 것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교육 과정에 이제 반영을 하고 학생들의 실제 학력을 높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지 현장의 선생님들과 함께 워킹 그룹을 이제 구성을 해서 이런 기본 학력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이사장님께서도 앞에 이제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그 세계 사회가 많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며칠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이제 앞으로 어떠한 직업들이 없어지고 어떠한 직업들이 이제 좀 부상을 하게 될 거냐라고 이제 묻는 인터뷰어의 질문에 일론 머스크가 대부분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직업들은 AI가 대체를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어떠한 교육을 이제 해야 되냐고 생각하냐 했더니 한 20초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하면서 했던 말이, 학생 스스로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그러한 일들을 아주 깊게 그리고 넓게 탐구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창의적인 대안들을 설계하고 그러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AI를 선도하고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이제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될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기존에 우리가 이제 학력이라고 했던 것들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그 교과 지식,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교과 지식을 기반으로 얼마나 깊게 사고를 하고 깊게 이해하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고차원적인 사고력, 즉 창의적인 어떤 대안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의적인 역량까지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학력 어떤 재정립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기본 학력이라고 명명을 하고, 어느 타 시도에서 보다 더 선도적으로 이 기본 학력이라고 하는 이 미래 역량, 미래 사회에서 학생들이 살아가야 될 역량을 기본 학력이라고 규정하고, 이 기본 학력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이 어느 수준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고차원적인 사고력의 수준은 무엇이고,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이러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측정하는 기본 학력 평가를 22년부터 개발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는 그 단순히 학업 성취를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학생이 그 어떤 그 교과 개념을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얼마나 체계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고차원적인 사고에 이르렀는지까지를 측정하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반, 증거 기반의 어떤 그런 정책 성과, 얼마나 학생들의 학력이 올라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함에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교육 과정이라든지 수업을 견인하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학력 평가가 먼저 이제 개발이 됐고, 그 후에 이 기본 학력 평가를
현장에 잘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평가와 이제 수업이 따로 이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수업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그 연계해서 어떤 틀로서 이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야지만 이게 교육 과정과 평가 피드백이 다 일련의 어떤 그런 순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본학력 교육과정 설계틀 개발 및 현장 적용 방안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필요성 및 뭐 연구 필요성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초 학력을 넘어서, 그러니까 기초랑 기본 학력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기초는 말 그대로 학력을 이제 교육 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학력이라고 한다면, 이 기본 학력은 이 예측 불가능한 사회에서 학생들이 깊게 사고하고 탐구하고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적용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본 학력의 지향점은 이제 핵심 아이디어라는 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제 새로 명시적으로 들어왔는데, 이 핵심 아이디어가 들어온 이유도 기존의 성취 기준은 되게 좀 어떤 지엽적인 지식 위주로, 되게 낱낱의 지식 위주로 아주 세분화되게 되어 있어요. 교육 과정을 이제 보시면.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성취 기준별로는 학생들의 어떤 깊은 이해력 또는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국어라는 과목 또는 과학이라는 과목 또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지향점, 좀 큰 그림을 핵심 아이디어로 설정하고, 그 핵심 아이디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성취 기준들을 분집해서 어떻게 학생들의 어떤 그런 핵심 아이디어에 도달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사고와 전이까지도 이어지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런 핵심 아이디어와 고차원적 사고를 결합한 기본 학력을 이제 얼마나 잘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평가 패러다임도 바뀌겠죠. 우리가 이러한 어떤 학생들의 고차원적인 사고력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런 교과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한다면, 평가 또한 기존의 어떤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평가 방식이 아니고 학생들의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사고, 즉 뭐 논술형 평가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기반의 어떤 상호작용하는 그런 어떤 평가의 어떤 방식으로서 평가 혁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선순환의 고리를 잘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기본 학력 설계 틀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기본 학력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육 과정,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경기도 교육 과정을 이제 분석하고 이 핵심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수업 시간에 탐구하고, 그리고 그 탐구한 내용, 수업에 다룬 내용들을 어떻게 평가에 잘 담아내고, 그 평가 결과를 어떻게 잘 피드백해서 학생들의 역량이 향상되는 진보도를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련의 이 과정들을 설계틀에 담았고요. 그 설계틀을 실제 그 선생님들로 구성된 워킹 그룹을 통해서 실제 수업에 적용하고 학생들의 어떤 변화의 과정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어떤 역량이 향상되는 과정들을 담아내는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별로 사실은 이러한 교육과정 해석이라든지 적용의 양상들이 다르고 평가의 양상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국어, 수학, 과학,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이렇게 4과목에 걸쳐서 이제 가이드라인과 이제 장학 자료 제공을 목표로 이제 자료를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하이러닝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 학력 평가도 현재 하이러닝에 지금 적용이 돼서 이제 실시되고 있고요. 그 평가를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평가 결과를 학생 맞춤형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이제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가장 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학생 개별에 맞춰진 이 역량을 좀 역량에 대한 피드백을 하이러닝과 연계해서 디지털 플랫폼과 연계해서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연구에서 그러면은 기본 학력이 실제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 분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태 분석과 학생들의 현재 기본 학력 수준, 어떤 고차원적인 사고력의 수준을 좀 파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계틀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잘 적용을 하기 위한 설계틀 개발을 어떻게 했고 타당화를 어떻게 했는지 좀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 기본 학력이 이제 하 수준, 중 수준, 상 수준 이렇게 세 개의 수준으로 크게 수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 수준이면 어느 정도 기본 학력을 이제 달성했다.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학력의 수준을 갖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하 수준은 우리가 좀 더 학생들의 사고를 더 이제 좀 함양시킬 필요가 있는 그런 이제 학생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28%에서 과목마다 좀 다른데요. 수학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에서 좀 그 이제 미달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에서는 단순히 그냥 이제 읽고 쓰는 것에서 넘어서서 자료를 해석해서 그런 자료들을 이제 본인의 어떤 의사 결정이라든지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그런 사고력까지 측정하는 것이 이제 기본 학력 평가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고차원적인 사고력에 조금 이제 국어 측면에서는 좀 미흡하다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중학교에서는 특히 이제 수학에서 좀 이런 미달 비율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 기본 학력 평가를 통해서 이제 그 내용 영역 예를 들어 이제 국어 이제 수학에서 뭐 수화 연산이라든지 뭐 추론과 기하 이러한 어떤 영역에 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문제 인식, 추론, 문제 뭐 어떤 해석의 모델링, 성찰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사고 과정에 대한 점수도 같이 도출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고차원적인 사고력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 문제 인식 파트가 부족하다 또는 자료 해석과 이해가 부족하다 또는 추론과 모델링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어떤 사고 과정별 파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이제 기본 학력 인지도는 되게 높은 반면에 현장에서는 기본 학력 평가와 기존 평가 뭐 학업 성취도 평가라든지 기초 학력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본 학력을 좀 실제 교육 과정에 적용할 때 가장 어려운 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실태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어떤 현장의 어려움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기본 학력 설계 틀을 교육 과정 분석부터 피드백까지 일련의 그 과정들을 선생님들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안 드리는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제 교육 과정에서 교육 과정을 분석해서 핵심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 핵심 아이디어에 따라서 이제 그 성취 기준들을 이제 매칭시키고 그 성취 기준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 학생들의 사고의 깊이를 1수준부터 4수준까지 정확하게는 사실은 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이러한 수준이면 이해라든지 회상 정도의 수준이면 1수준, 4수준은 전이까지 새로운 상황에서 이런 교과에서 배운 지식들을 전이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를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으로 구체화하고 평가에서도 이러한 1수준부터 4수준까지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식을 계획을 한 다음에 이러한 평가의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하고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학습의 증거로 평가를 하고 평가의 결과를 피드백해서 수업과 교육 그 설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설계틀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요건 이제 전체적으로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각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이 교육 과정을 성취 기준을 핵심 아이디어 경기도 기본 학력과 매칭시키는지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과학과에서 예를 들어 왜 어떤 궁극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왜 배워야 되는지 이거 사실은 과학은 상호작용을 통해 과학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을 배우는 거지 단순히 뭐 과학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과학을 배우는 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어떻게 이제 수업에 적용하고 이런 진보도 수준을 설정해서 진보를 학생의 진보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틀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틀을 현장에 적용했을 때의 효과는 이제 교육과정부터 피드백까지 정합성이 되게 강화됐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탐구 질문을 이제 제시함으로써 나 이러한 탐구를 해봐야지라는 좀 그 열의를 이제 북돋아 주기 때문에 학생 주도성이 향상됐고 무엇보다도 교육과정 설계 수업 평가 피드백이 유기적으로 연계됐다라는 게 현장의 어떤 목소리였고요.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이 지식의 깊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의 어떤 이해 회상 지식을 그냥 습득하는 것에서부터 적용하는 것까지의 이 수준을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려웠다라고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개별 맞춤형 피드백이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과 어떤 그 기본 학력 설계 틀의 효과성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현장 적용 방안과 장학 연수 시스템을 상당히 자세하게 이제 보고서에 다뤘고요. 지금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이런 정책 제언 및 결론은 이제 그런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피드백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학력 향상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을 계속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기본 학력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연구회 및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장기 지원 및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이런 학습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